아니, 식재료를 못 샀더니 여기서 저녁을 요리를 평일에 사서 먹으니까 이게 저녁 공부 시간이 자꾸 줄어드는데 식재료 내일 미루다가 오늘 주문했으니까 내일 아침에 할 텐데 지금 좀 저녁 빨리 먹고 저녁 공부할 시간이 생기지. 지금 저녁 공부를 10시 50 저거 업무 보고 10시 50분 전에 시작했어야 되는데 11시 30분 다 됐어 시작하거든. 30분이라도 하고 자야지 무조건. 원래 복습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자산부채 평가 진도 좀 넣어서 나가죠. 계속. 근데 이번 주에 못해도 원래 준비금까지 다 끝나려고 했는데 대선 감가상각 대선 자산부채 평가 준비금 그래야지 부당의 계산하면서 다다음 주에 나왔다. 일단 취득가액에 대한 일반 규정 개요. 자산평가에 따라 재무상태와 경영성과가 달라짐으로 자산평가는 기업 회계상 매우 중요하다. 기업 회계는 신뢰성 있는 회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산을 역사정원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역사정원가. 보유기간 중 시가가 올라도 평가정을 보통 하지 않는다. 그러나 취득가액과 공정가치가 다른 경우에는 역사정원가는 목적적 가면 회계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시가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자산은 시가법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자산이 손상된 경우에는 보수주의 관점에서 저가법을 적용해 손상차손을 시하고 있다. 자산평가에 따라 과세소득이 달라지므로 세법은 자산평가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과세형평이나 조세저항 해소의 관점에서 보면 시가법보다 원가법이 더 적절하다. 자산평가에 따라 과세소득이 달라지므로 평가에 따라서 세법은 자산평가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어. 그러나 과세형평이나 조세저항 해소의 관점에서 보면 시가법보다는 원가법이 더 적절하다. 시가법을 적용하게 되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조세저항이 유발되고 시가에 따라 하니까 미실현 손실의 공제로 조세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법은 자산을 원가법으로 평가하며 보유기간 중에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취득가액에 대한 일반 규정 매입, 자가, 제조, 건설,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과 수령받은 자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의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격세를 포함함. 등록 면허세, 그 밖에 부대 비용을 더한 금액,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단기매 명목을 불리는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의 취득세랑 이게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다 포함하고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그 밖에 부대 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데 보통 거기 기업회 기준 따라 단기매매 FBPR 같은 거 하는 것은 파생상품은 매입가액으로 한다. 왜냐면 아까 말한 이거에 대한 부대 비용은 단기 비용 처리되니까 아마도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비라서 안 받아서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 같은 경우는 지급수수료 빼고 10,000원으로 하고 매도가 되는 증권은 일반 그런 증권 같은 경우는 1200원 부대 비용까지. 토지는 자가제조 건설한 자산은 제조원가 또는 건설원가에다 부대 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하여 교환이나 취득한 자산과 징해받은 자산,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 징해받은 자산 취득 당시 시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그래서 원래 사업장 실질이 있으면 재고한 자산 공정가치, 취득한 자산 공정가치만 구속한 거죠. 그다음에 사업장 실질이 없을 때는 양쪽 그냥 정부액으로 하지만 반면에 법에서 사업장 실질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 당시 시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업장 실질이 없을 때는 100이가 하지만 세법으로 따지자면 취득한 자산의 시가로 따지니까 마켓밸류 200으로 해서 입금상이 유보하고 이건 차량 300으로 하지만 입금상이 이거는 취득한 자산의 시가로 마켓밸류 210으로 하니까 90 평균상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및 배출하용 총량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및 대기관리구역의 관련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하용 총량의 취득가액은 빵으로 한다. 그러니까 할당 및 벌액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이나 및 대기관리관에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 허용 총량의 취득가액은 빵으로 한다. 평가하면 빵으로 한다. 입법 취지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취득가액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정부는 2015년부터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기업은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되 각 기업이 감축을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 다른 기업에 남는 배출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고 반대로 허용량이 부족할 경우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다. 배출권 거래지의 원활한 시행을 전하기 위해 기업이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은 취득가액을 빵으로 받겠다. 그러니까 기업이 정부로부터 빵으로 하겠다.
빵으로 해준다는 거지. 매입한 자산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기 매매는 매입가 F대비용 위외 자산 매입가 F로스펙 자가재산도 제조하는 F대비용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 중에 받은 자산 취득 당시 시가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 때마다 배출한 배를 빵으로 한다. 외국 자회사를 인수해 취득한 주식 내국법인이 외국 자회사를 인수해 취득한 주식으로서 그 주식의 취득에 따라 내국법인 외국 자회사보다 수익 배당금의 다음에 요건을 모두가 중요에 해당하는 주식은 해당 주식의 매입가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가 준 수익 배당 금액을 뺀 금액을 주식 취득가액으로 한다. 내국법인이 외국 자회사 이익권은 발행 주식의 10%, 5% 이상을 최초로 보여 날 직전의 기준 이하의 이하금을 재원을 한 수익 배당금과 입금 세입들에게 입금에 세입되지 않았을 거 이거지. 요거 두 개는 물어본다 했지. 현물 출자는 적격 물적 분할랑 똑같이 하는 거. 이건 합병 그쪽 공부하면서 하면 되고. 채무의 출자 전화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예를 들어 주 A가 주 B에 대한 차익금 500을 출자 전화라고 주식 1주 시가 200명가액 100을 발행하였다고. 차익금 500 주식 시가 200 100. 주 A는 출자 전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익금 500 자본금 주식조금 최면제 시가와 발행가액 차익. 또 물어봐야지 맞아. 위에 최면제 이익은 입금 항목이지만 보통 근데 과세 이연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를 이연할 수 있으면 입금 불사임이 되니까 과세 이연 조건을 구매하지 못한 때는 입금이니까 그에 대해서 요거는 비용 처리한다고. 아 채권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채무 면제 이익을 하면서 주식을 발행가액을 발행가액이 주식 시가액 액면가액 100을 발행했다. 그러니까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채면제이익이라고. 아 그러니까 500을 자본금으로 돌려버리니까 한마디로 지가 빌린 돈을 지 거라고 해버리고 투자한 걸 어쳐버리니까 채무면제이익을 하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채무 면제되는 이익이란 말이지. 누이 좋고 매부 좋다고 하면서 나 원래 차입금이라 돌려줘야 되는 돈인데 돌려주지 않고 그냥 투자했다고 철하고 이제 완전히 합법적으로 자기 자본으로 갖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전엔 자본이 아니라 부채니까 남의 돈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자본으로 편입시켜 버릴 수 있으니까 그만큼 면제된 이익으로 치고 그건 입금으로 보는 건데 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회수해야 될 돈이 투자금으로 바뀌니까 일종의 투자 비용으로 보는 건가? 아 그래서 출처 전환의 목적이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손상각비다. 아 그 거래처의 우위를 두텁게 하기 위한 경우에는 접대비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기부한 걸로 쳐서 기부금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유하기 위한 경우에는 부당이라고 봐서 그런 비용 처리되니까 그렇게 본다고. 이것도 이제 계속 보니까 이해가 다시 되기 시작하니까 원래 전에 할 때는 이거 말하는데 왜 또 다 까먹었을까? 뭐 전에가 지금 중요한 거 아닐까? 뭐 전에 된다 말고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비용 처리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돌려받아야 될 돈인데 돌려받지 못하는 대신에 이런 식으로 채권에 따라 형식에 따라서 비용 처리된다고. 그래도 다시 물어보긴 해야 돼. 채무자가 근데 과세 이혼 조건을 구비했을 때는 입금이 아니게 돼. 입금 불산임이란단 말이야. 여기서 채권자 출처 전환을 비용 처리하게 되면 애초에 조세 수입이 감소되니까 회수를 이연해서 제가 입금 이연이니까 얘도 그냥 같이 맞춰서 사실 이연시킨다고 물어보긴 해야 되지만 대충 단기 매매 증권을 쳐버린다고 그래놓고 나중에 제가 입금할 때 이거 선출한다고. 그러니까 입금을 이연했다는 건 일종의 완전히 채무가 면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연하는 거나 마찬가지는 할 수도 있네. 그러니까 채무 면제를 되긴 했지만 이연시키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채무 면제로 생긴 이익이라는 거를 이연시키니까 회생계획. 회생계획인가 그것도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하는 거니까 일종의 아직 완전히 면제됐다고 안 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얘도 아직 손실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해놓고 어쨌든 근데 뭐 이렇게 억지로 하지 말고 어쨌든 그냥 맞추려고 이렇게 한다고. 아무튼 근데 특수관계에 대한 업무보관 가지급금과 보증채무 대의면직 구성 채권은 대손금이 총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차피 얘도 이혼했다 나중에 송금 처리할 거긴 한데 나중 가도 얘는 송금으로 처리가 안 된다고. 그러한 채권의 장부가액 주식 시가로 대체하면 송금 불사입될 대손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전환돼서 나중에 처분 시 송금으로 공제될 테니까. 이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의 과세형을 구비한 경우에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보관 가졌고 그걸 출자나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해서 무조건 이거는 비용을 만들어 놓고 이걸 송금불사임 해놔야 되니까. 그래서 상관은 없는 게 송금불사님을 하면 어차피 둘 다 송금은 아니니까. 얘는 비용 처리 해놓고 송금불사님이고 어쨌든. 그러면 조세 수입이 감소하지도 않고 얘는 나중 때 송금으로 되지도 않고 얘만 입금돼가지고. 그러니까 특수관계에 대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과 보증 채무 대위 변제 구성채권 요건에 대해서 다시 물어봐야죠. 이제야 이 말이 뭔지 알겠다.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도 계속 반복해서 보면 이 사람이 신기한 게 별다른 거 없는데도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니까 어느 순간 뒤집다 보면. 그러니까 그때 10,000번인가 보고선 결국에는 과거 합격한 사람도 조선시대 때인가 이해가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냥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누가 알려주는 거 없이 그냥 계속 반복만 하면 그게 뭐 10,000번을 반복해도 그냥 제자리 걸음이 될까 하는데 10,000번을 보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니까 신기한 게 어쨌든 사람이 만든 거라 그런가 뭐든지 뒤집다 반복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되기 시작해 참 이게 신기해 보면은 막 그러니까 누가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그딴 거 없어도 그냥 혼자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참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하잖아. 이게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그 사람에 따라서 일단 10,000번이고 1,000번이고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뚫리는 때가 있어 참 신기해. 거기서 도움만 받으면 되는 거지. 채무 면제 이익이 과세이익을 그래서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 시가 어차피 얘는 입금사입 할 거니까 송금사입하고 채무 면제 이익이 과세이익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특수한 시가로 하고 송금사입하고 그 밖에 채권은 출자자 장부가액에서 송금 이완시키고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일반 기부금 해당 단체는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한다는 다음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인 이외자로부터 기부받은 자산 이에 기부받은 자산은 어차피 기부자의 장부가액으로 하지. 원래 기부할 때도 그렇게 자산 금전 외의 자산 현물 기부금 그거는 장부가액으로 하니까 아마. 근데 기부자가 비사업자 개인인 경우 그러니까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거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재산이 과세가액에서 출연재산이 그 외 과세 요인이 발생해서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자산에 대하여 증여세 전액이 다시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시 할 때는 기부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봐야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자산은 시가로 하고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은 A가 일반 기부금단체인 공익법인이 비장학재산에 토지를 기부했다. 그러면 원래 이거 장부가액으로 하니까 100인데 장부가액을 비장학돼도 A의 토지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 장부가액을. 그러나 G의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토지의 장부가액 시가 중 큰 금액을 기부감으로 보니까 비투식금하는 법인세 보면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A는 장부가액으로 한 걸로 보나 비장학재는 무조건 시가를 기부받는 걸로 보니까 시가액이 달라짐으로 이에 대한 입법상 보완이 요구된다. 요거는 보완이 요구되는데 이거 아직까지도 하는 거 보면은 문제가 좀 있는 거. 이제 여기까지 이제 드디어 좀 이해되면서 제대로 본다. 지금이 한 5번째 반복인가? 아니거든. 졸리지도 않네 좀 되니까. 그래도 오늘 할까 말까 했을 때 역시 하는 게 좋은 게 오늘 만약에 좀 늦었다고 아예 좀 쉬다 자자 했으면 이거 내일 또 하려고 그러면 다시 빡빡하고 또 안 됐을 거 아니야. 그만큼 좀 더 늦게 나는. 오늘 늦었다고 쉬려고
그런 마음이 살짝 있긴 있었는데 그랬으면은 그만큼 진도를 못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퇴화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제자리는 없어. 앞으로 전진하거나 뒤로 후퇴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지. 오케이. 오늘 이렇게 봤으니까 내일은 마저 복습하고 진도 나가는 것도 훨씬 편해지겠지. 사실 그 전에 피로가 누적된 것도 있지만 그만큼 해이해진 것도 있어. 사실 저번 주인가 한번 저번 주 아니지 저저번 주인가 좀 제대로 막 열심히 달리고 나서 그때 좀 만족해가지고 해이해진 것도 있는 것 같아. 좀. 해이해진 게 있어. 아무튼 취득가액의 특수 문제. 고가매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경우 양도자와 특수관계인이면 부당이익 계산에 부인 규정을 적용해 시가총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기부금 의제 규정을 적용해 정상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기부금이지. 그래서 특수관계인 여부와 관계없이 사무상 이와 같이 처분하고 매도자 입장에서 허금 200이 들어왔고 토지는 100 나갔으니까 처분인가. 매도자가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도자가 특수관계일 때는 부당이익 계산으로 이건 부당이익 계산 봐야 되는 거. 매도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가 정상가액 130 이상 되는 걸 기부금으로 봐서 써본 기분. 유보 양쪽 중 하나 유보하는 건 지금 매입 입장이니까. 매수자. 그다음에 고가 매입은 이렇고 저가 매입은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에는 이건 시가 매입가액 차이 입금으로 보고 그 금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이때 매도자 입장에서는 특수관계일 때는 입금사의 부당이익 계산, 백기타사의 주요한 부당이익 계산 봐야 되고 비특수관계일 때는 저가로 얘는 고가로 했으니까 200 곱하기 70%만큼 정상가액이 140까지는 이해해 주는데 그거보다 더 낮게 팔았어. 40은 기부했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매수했을 때는 특수환경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매입은 입금사의 몇 배, 시가보다 적게 하죠. 이외의 경우에는 얘는 상관없지. 매수 저가 매입이니까 내가 기부했다고 보는 것이 매수는 상관없고 고가 매입과 저가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 차이는 고가 매입은 특수환경일 때는 부당이익 이건 봐야 돼요. 비특수환경일 때는 정상가액 고가로 매입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것보다 돈을 더 주기에 비해서 돈을 더 준 거에 대한 건 일종의 기부금으로 보는 거지. 정상가액 시가 130%까지 정상가액이니까 그거 추가액까지 그러니까 정상가액까지는 기부금을 안 보고 괜찮고 130%를 넘어서까지도 더 줬다 하면 그건 기부했다고 보는 거. 여기까지는 인정을 해주는 거고 시가보다 각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130%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치는 거고 저가 매입 특수환경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매입은 입금사에 가는 거고 이외 이번 내가 돈을 시가보다도 덜 주고 얘는 훨씬 이득 본 거지. 그래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실제 매입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거고 상관없고 입금을 보지 않고 얘는 어차피 그러니까 좀 훨씬 시장보다 훨씬 싸게 사왔어. 그냥 사온 거 그대로 하는 거지. 왜냐면 왜 입금으로 보지 않냐면 나중에 어차피 되팔 때 그만큼 입금이 날 테니까 그 시가에 따라서 왜냐면 훨씬 싸게 사온 거니까 뭐 시장이 요동쳐가지고 이게 시세가 완전히 바뀌지 않는 이상 나중에 팔 때도 거의 어느 정도 입금을 내고 팔 테니까 그때 과세가 될 테니까 이때 입금하지. 그런데 이건 이제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선 대신 저가 오히려 상대방 판 입장에서는 내가 요 정도 받고 팔 수 있는 걸 오히려 더 싸게 판 거니까 그만큼 손해를 본 거니까. 근데 그게 정상가까지는 그래도 그 사정 뭐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그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사정에 따라 그거보다도 훨씬 더 싸게 팔아서 손해를 많이 보고 팔았다면 그만큼은 이제 기부했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매도자 입장에서는 한 사람은 나중에 입금 어차피 될 거니까 강제 매입 채권 기업회계에 주는 자산 취득과 관련해 강제 매입한 채권은 현재 가치를 채권
취득가액으로 매입가액과 현재가치 차익은 자산시장. 오늘 너무 늦게 시작해가지고 조금밖에 못했지만 여기까지 하자. 그래도 오늘은 좀 기분이 좋다. 드디어 자산을 나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게 하기만 하면 금방 쉬운 단원인데 또 이렇게 한번 막히면은 굉장히 또 뚫을 때까지 약간 희한한 게 이 단원은 좀 걸리는 단원이라서 요거 이겨내는 게 가장 필요해. 이제 다시 뚫리기 시작했으니까 금방 보고 드디어 뚫었네. 그래서 했더니 이 단원이 아까 때 말처럼 한 번 해놓으면 다른 단원보다 훨씬 더 쉽게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단원인데 양만 많지 조금. 근데 이 뚫어내기까지가 또 조금 안 하다가 다시 까먹다 하면 또 그런 단원. 그래서 해야 될 게 또 아까 말한 합병도 와서 뒤에 가서 미리 보고 와야 되고 또 각자 모든 단원들이 좀 섞여 있는 것들이 다 조금씩 있고 개념이 정립되는 단원이라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요 다시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단원인데 드디어 이 5번째 시도인가 요것만 이제 앞에 뚫리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기분이 좋아. 드디어 이 단원 이제 넘어서고 있네. 이 단원을 빨리 넘어서야 이제 감가상각 가고 대선 가고 충당 가고 준비금까지 가고 부당이 가고 세입 가서 표준하고 합병을 했으니까 법인 소지 거의 끝났어. 좋아.